안녕하세요. 투마치팍입니다. 2월 4일 목요일까지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마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내일이죠. 2월 5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소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수소차라든지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수소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일에 어떠한 종목이 오를지 같이 한번 뉴스를 통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속되는 공매도 이슈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계속 사는 그런 모습이 또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택공급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시장은 재료 소멸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KB금융지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기차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나 아이와 DL이 좋은 흐름 나타나였고요. 효성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승진이 있었고 승계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수소 관련된 주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현대위아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우주항공산업과 항공기 부품, 종합상사, 차량용 블랙박스와 드론, 화학섬유와 보안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덕산 네오룩스와 에코프로비엠, 아모레퍼시픽, LG U+를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현대위아, MVH코리아, NCN, 대한화섬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살펴보시면요. MVH코리아 같이 이렇게 기아차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전달이 되었고요. 구형테크 여전히 기아차 조지아 공장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은 점은요. AP 위성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좋다는 것인데요. 오늘 대한제강은 철강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오늘 삼형전자와 같은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기업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효성중공업이 또 효성그룹주 내에서 신사업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주택공급 관련하여 하츠가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같은 기업들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로는 가비아라든지 키네마스터와 같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올라오고 있고요. 킹스전자는 또다시 올라가면서 정말 끝도 없는 상승이 이어져오는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투마치팍의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요. 시장은 크게 오르는 섹터가 몇 개 없었는데 우주 관련된 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 우주 관련 TF를 결성하여 보다 우주 관련된 쪽의 산업이 넓어진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세트랙 아이 같은 기업들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위성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한국항공우주는 매일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된 흐름이 드론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베셀이라든지 뉴로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 네온테크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컴 MDS와 한컴 위드는 또 드론과 또 자율주행까지 연결이 돼서 같이 좋아지는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 업황 역시 좋았는데요. 효성 TNC 금호석이 좋은 흐름 나타났고 오늘 효성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효성중공업이 또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펄어비스가 또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신재생 쪽에서는 GNC 에너지가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OLED 관련주 쪽에서 덕산 네오룩스 주목받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시멘트주는 올라갔다 좀 침체가 되었고요. 사마페인트, 노르페인트, 하츠와 같은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별 종목 쪽에서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관련된 코나 아이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 쪽에서는 DL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 상사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LG 상사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또 서플러스 글로벌을 주목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기업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LG U+와 A스토리, KTH, 동방과 같은 물류 기업들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기아차 모멘텀 지속 속에 구형테크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임팩, 현대차, 기아차, 세코닉스, 띵크웨어, THN,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들 선방한 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법이 시행되게 되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효성그룹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효성중공업이 먼저 앞서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탄소섬유 관련 효성첨단 소재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기업들이 수소차라든지 수소 연료전지를 담당하는 기업들인데요. 오늘 이미 많이 상승 반영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세종공업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화학도 30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요. 뉴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엮여서 또 상승 포인트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수소 관련주 하면 유니크와 JNK 히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이 좋았던 동아화성이 또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GMB 코리아와 비나텍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이 좀 작으면서도 차트가 아름답게 올라가는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소형주 흐름을 바라보자는 측면에서는 EM코리아와 DK락이 오래전부터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적으로 아직 가지 못한 주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기업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낮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기업은 자이에스앤디를 비롯한 건설주들이 많이 다운이 되었고요. 나이백을 비롯한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다 저평가 측면에 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충분히 올라갈 흐름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에서 오전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 관련주와 하이테크주의 매도가 장에 부담이 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매수세가 붙을 것이라는 좋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경기 회복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방어하고 있다는 아시아 증시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쪽에서는 무역회사 상사 쪽에서 좋았고요. 우주 항공과 국방, 도로와 철도 운송, 디스플레이 패널과 전기 장비, 드론을 비롯한 통신 서비스까지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에너지 거래 수소 관련된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철강 쪽에서 돋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석유와 가스 관련된 종목들, 포장재와 또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디와 MVH코리아, 한국항공우주가 급등을 하였는데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는 한국 코러스가 국내에서 러시아 백신 1억 5천회 분을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고요. 관련된 기업의 수혜주로 이 아이디와 이트론이 또 주목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주산업 TF가 출범된다는 소식에 따라서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한 우주 관련된 종목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흐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YIK의 그 공급 계약 규모가 매출액 대비 134%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이 나오면서 거래 마감을 앞두고 거래 정지가 되는 흐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온 뉴스인데요. 현대위아 피아트의 8천억대 부품을 공급한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 시간 내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완성차 그룹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의 대규모 부품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과 막바지 조율 과정을 거쳐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아차 관련된 흐름이 좋은 가운데 내일 현대위아의 또 부품 공급 소식까지 전달이 되게 되면 더욱더 자동차 관련된 흐름 쪽에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매출 12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현대위아가 앞으로 실적 개선이 크게 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수소법이 드디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전문 기업 육성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수소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소 전문 기업의 R&D 실증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을 구성하여 앞으로 하이드로젠 데스크를 통해서 수소 전문 기업 대상 기술 경영 컨설팅과 함께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것으로 지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소 충전소의 또 수소 판매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까지 생긴다고 하고요.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도 판매 가격을 유가정보 시스템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도 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가 도입된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산업부는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 보급과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뉴스를 밝혔고요. 시도지사가 단지를 지정해서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는 구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 상반기 중에 수소 특화단지 지정 방안과 수소 시범사업 실시 방안을 수립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될 수 있을 것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현대차는 일본 경쟁국을 제치고 2019년 20년 글로벌 판매 1위, 시장 점유율 82%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현재 충전소 수는 34개에서 70곳으로 늘었고요. 가장 많이 늘었고 연료전지는 세계 보급량의 43%를 차지한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아차, 애플카 계약에 관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는 가운데 현대차 좋은 뉴스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 정부 금융계와 함께 2천억 규모의 미래차 펀드 조성한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 개의 펀드에 각각 100억 원씩 300억 원 규모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전기차, 수소 전기차, 무공해차 시장이 확대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미래 신기술 상용화에 따른 내연기관 부품사들이 경쟁력 있는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부분에 내용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앞으로 인프라 조기 구축의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그룹은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12곳과 전국 주요 도심 8곳에 총 120기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더욱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테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주 항공산업 부분 항공기 부품과 연관하여 좋은 흐름 나타나는데요. AP 위성은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세트랙 I,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좋고요. 인텔리안 테크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 상사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LG 상사가 좋은 흐름 나타났고요. 역시 항공기 부품 쪽으로는 아스트와 휴니드, EM코리아, 하이즈 항공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드론 쪽에서는 베셀 뉴로스, 네온테크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철강 쪽에서는 대한제강이 좋은 흐름 나타났고요. 어제 리포트가 나왔던 세아베스틸 좋은 흐름 나타나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철강이 가장 차트가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해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클라우드, 디지털 뉴딜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MS와 두산중공업이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으로 밸류체인에 혁신을 가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구글은 대서양 횡단 해적 케이블 구축을 완료했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는 가비아가 과천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는 뉴스로 클라우드 사업의 지속 성장성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앞으로 언택트 및 디지털 뉴딜로 확장된 민간 공공 클라우드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하에 가비아가 밑에서부터 갑자기 확 올라오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나무가라든지 가비아가 한참 올라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클라우드 관련된 인터넷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NC소프트가 100만원을 기록하고 있고 어떤 공매도 잔고가 많은 펄어비스까지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요. 국내 게임 업계에 M&A 바람이 분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액트5와 NX3게임즈, 오렘 등이 벌써 대규모 지분 투자를 받고 있다는 내용 나왔는데요. 컴투스는 PC게임 개발사 오렘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지분을 취득하고 경영권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모바일 게임까지 확보하게 됐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최대 주주가 된 오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텐센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6년 넘게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 1% 고세 픽을 보시면 기아차와 신규 상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금호석유 코나아이, SK케미칼, 현대차, CJ 대한통운까지 주목하고 있고요. 녹십자 셀트리온을 비롯하여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넷마블, 게임즈에서도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좀 밀렸지만 만도, SK이노베이션, 현대글로비스, 효성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 현대위아까지 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발과 변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300명대에서 다시 한번 400명대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된 부분 쪽에서 화장품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모레 퍼시픽의 슬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뉴스를 봤을 때 앞으로 아모레 퍼시픽이 화장품 이외에 또 친환경 쪽으로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흐름을 보고 뉴스를 준비해봤고요. 석유 원료 대신에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을 확대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국내 화장품 쪽에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LG 생활 건강에 역전을 당하고 다시 1위를 탈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국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시진핑까지 얘기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아모레 퍼시픽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부문별 K자형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제조업 수출은 매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소비와 밀접한 운수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 생산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G 상사가 어려운 조정 장세에서도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입금을 상환해서 부채를 줄이기로 나섰다는 부분 뉴스가 있었고, 베이징 트윈타워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영업의 손익이 잉여금으로 반영되며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LG 상사는 올해 에너지 팜 사업 부분에서 기존 자산의 가치와 수익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분야에 진출한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기금이 매도세가 강했는데요. 최장기간 최대 순매도를 기록해서 2009년도 기록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8거래일 연속으로 증권시장에서 연기금이 팔고 있는데요. 무려 10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개인들이 오늘도 2.5조 원을 매수하는 가운데 시장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최장 연속 순매도일이요. 당시 연기금의 순매도액은 2조 6,323억 원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충격으로부터 장이 서서히 회복하던 시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거품없는 주식이 이긴다. 레딧 광란에 미국 쪽에서도 다시 한번 가치주를 재조명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계속해서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지는 5개의 종목에 매입을 권고했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거품주에 주목하지 말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현대차가 UAM이나 로보틱스와 같은 신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UAM 같은 경우는 저고도의 공중을 활용한 도시의 항공 운송 플랫폼을 말하는 뜻으로 드론이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강력한 교통체증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신사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이어서 또 UAM 관련된 종목까지 올라가면서요. 앞으로 UAM 관련된 기업을 저희가 꼭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베셀이라는 기업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1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지에넌 에너지와 함께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바이든과 한반도 평화에 늘 함께하기로 하자는 첫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미국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밝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공매도 관련해서 금융위 쪽에서 이슈가 있는데요. 영국 쪽에서 파이낸셜 그룹으로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유지될 경우에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이런 뉴스가 돌았는데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금융위가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된 내용이 일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공매도 관련된 찌라시까지 돌고 있는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기판을 양산할 분양 위주의 공급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내용과 재개발, 재건축 등 역세권 개발 사업과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기업은 오늘 하츠가 가장 많이 올랐다가 내려갔고요. 건설주와 시멘트주는 상대적으로 차익이 실현되면서 잠시 또 밀리는 모습이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4.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은행 대출이 늘고 비은행 수수료 이익이 성장됐다는 부분과 양 성향은 20%로 전년보다는 줄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적 증가 요인은 대출 성장에 따른 순이자이익 부분의 증가 덕분이 가장 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애플카 계약 타결 직전에 관련된 내용이 보도가 올라오고 있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가 10만원을 찍고 내려왔는데 부품주가 먼저 랠리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SK그룹 쪽에서 또 성과급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연봉 20% 성과급을 받았는데 돈 대신 물품을 받은 곳이 있다는 부분에서 후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사업부 간의 차별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노후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면 정부 보조금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효성가는 첫째와 셋째 나란히 회장 부회장이 되면서 책임 경영 신사업 박차, 승계 관련된 내용이 연결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효성 그룹주들의 주가도 올라가고 글로벌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승진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GSK 면역 증강제와
병용 투여 임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부 백신 제형에 추가 투여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항원 물질에 체내 이동을 촉진하고 항원 자극 시간을 늘려서 단독 투여 시보다 백신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보조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동물 시험에서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T세포 활성의 증가를 확인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났는데요. 관계자는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민간 위성이 발사된다는 부분에서 투자 심리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부진한 실적에도 전기차 부품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도 이미 웃돈 상태라 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었는데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코어의 생산 실적 및 향후 전략, 방향성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코나카드 시리즈 5종을 출시했다는 소식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실시한 이후로 코나 아이가 주목을 받고 있고 거래 재개가 됐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천 NCC는 위기 속 투자 결실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하나라든지 DL이 고부가 화학 시너지 부분에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천 NCC 관계자는 이번 증설을 통해서 관계사인 DL 케미칼과 하나 솔루션의 기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와 원가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부분, 앞으로 DL 관련된 흐름 하나 쪽까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매수세가 또다시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기록하였고요. 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 인수가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만도의 비중을 넓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 사상 처음으로 190만 대를 돌파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신규 등록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90만 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현대백화점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비 53% 감소하였고요. KC는 주당 300원 현금 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밀화학은 또 전년 대비 26% 감소하는 또 실적 부진을 보였고요. 현대오일뱅크 또한 5,933억 원의 적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오늘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43억 원에서 전년비 113% 증가하는 좋은 호실적이 나왔고요. 오늘 삼성중공업이 두 척의 공사 수주가 있었고 한국조선해양은 또 수주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네요. 엑시콘도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부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5개 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 주가가 충분히 반응할 때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덕산 네오룩스의 분기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주목하자는 뉴스가 나왔고요. 2021년도 글로벌 OLED 수요 면적 24% 증가할 전망이라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12의 또 증산 및 중국 신규 업체 가동률 상승 효과가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나타난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폰 및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인해서 저전력 패널과 폴더블 패널 수요 증가 부분이 좋은 OLED 침투율 증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섹터의 탑픽으로 56,000원까지 덕산 네오룩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인데요. 중장기 관점에 접근하자는 부분,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부담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4분기 전기차 및 전동공구, 배터리 모두 호조를 기록했다는 성장세가 지속됐다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2021년 영업이익은 45% 성장하는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방 수요 확대와 전기차 침투율 상승에 따라서 고객사 물량 증가, 낙수효과 전망이 된다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22만원까지 봐달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중국 보고 가자는 내용으로 영업 손실은 92억 원 적자 전환하였지만 백신 접종 개시가 되고 나면 국제 여행이 재개될 것이고 또 시진핑 주석 방안에 모멘텀이 상존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이미 예견된 빅베스라는 측면까지 목표 주가 27만원까지 상향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LG U+인데요. 2021년 시장 친화적 주주 환원을 예고한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1% 상승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G 가입자 525만 명으로
무선 사업의 구조적인 이익 창출 구간에 진입했다는 내용과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도 긍정적으로 고려된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디즈니 플러스 관련되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요. LG U 플러스 오늘도 흐름 좋았는데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8,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뉴스가 나왔던 현대위아 내일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MVH 코리아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였는데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NCM 같은 경우에도 블랙박스 쪽에서 독보적인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보이고, 대한화성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차트를 만들어냈는데 오늘 거래량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 LG U 플러스, GNC 에너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LNF 여전히 좋은 흐름 나타났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서서히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버틴 것 같고, 효성 TNC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LG 상사와 금호석유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내일 현대위아와 비롯하여 또 수소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아차 관련된 종목, 현대차 관련 이슈까지 다 같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자동차 쪽에서 조금 더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